먼저 컨택트에서 언택트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서 놀랐고요. 음료 주문이나 아니면 은행 업무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택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의 노동력보다 기계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속되는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비용 절감 이슈 때문입니다. 가격이 더 싸더라도 품질이 좋지 않다면 무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 역시 더 싼 가격을 선호하게 되면서 공급자는 원가를 절약해주는 언택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지리적 제약 등 여러가지 비용을 절약해주는 언택트 기술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두 마리 토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부한 정보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매장 내에서도 모바일 검색을 통해 가격을 비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디지털 연결성은 이처럼 소비자의 정보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다른 정보원보다 스스로를 가장 신뢰한다고 합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한 콘텐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에서 접한 입소문 등 스스로 취득한 정보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매장 점원의 조언이나 추천 등 대면 서비스를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기계 혹은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사회문화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피로감입니다. 소셜 플랫폼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 덕분에 소통의 시대가 열렸지만 과잉 연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현대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소셜 플랫폼을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용량에 대해서도 약 50%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 사용 목적은 개인적 관심사 공유와 취미 여가 생활 등을 위해서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에서 친구가 늘어날수록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심리적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접촉의 영역에서도 과잉 연결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대면 접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곤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교육은 강의식으로 일방적인 소통이 주였다면 언택트 교육은 쌍방향 소통이 주가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 전공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미디어 콘텐츠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접근한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은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하는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고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직접 미디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이고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실버 산업 또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버 산업에서 언테크 시대에만 알맞은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저희가 저희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성세대, 현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였던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디바이드는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떠올리게 해서 코로나 신카스트라 불리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후 경제적 혹은 인종을 기준으로 사람의 코로나 감염 여부와 예방 능력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빈곤한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감염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2, 3월에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공적 마스크 제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디지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능숙한 젊은이들은 해외 직구 또는 인터넷 구매를 하거나 앱을 통해 공적 마스크가 남아있는 약국을 바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사용에 취약한 노인들은 공적 마스크를 받기 위해 선착순으로 약국 앞에서 마스크 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다린다고 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소통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러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케어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실버 산업에서는 아직 언택트 기술이 많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창직에 성공한다면 실버 산업의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직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청소년 미디어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들이랑 2박 3일 동안 미디어 교육을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제작 능력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해주면서도 제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청소년과 노인들이 함께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이 팀을 이루었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은 청소년들이 이제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인터넷 문화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고, 이제 청소년들은 노인들에게 이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예절 같은 것, 인터넷상에서도 지켜야 하는 예절을 배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내봤습니다.